자,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지문 뜯어읽기 이제 자기 냉각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독서의 170쪽에 있는 지문입니다. 수능 특강이나 그 모의고사 문항에 나오는 과학 지문이 사실 어렵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문의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도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이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라서 평소에 자기가 잘 몰랐던 영역도 선입견 가지지 말고 배경 지식을 가지면서 익숙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학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특에 나오는 이전 연도에 나왔던 수특이라도 과학 지문을 충분히 읽으면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거, 친숙함을 느끼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이지만 독서 지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영역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좀 더 그 다음에는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더 쉽게 읽혀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내용을 다르게 더 찾아보면서 공부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다음에 이제 수특을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완성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들은 조금씩 배경 지식을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을 지문은 그 자기 냉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냉각 방식 중에서 자기 냉각을 설명을 하려고 팽창 냉각이라는 것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1번 문단 내용은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저온 물리학에서 마이너스 273도인 절대온도 이거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물리학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이거를 배웠을 텐데, 절대 온도 그 K는 켈빈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켈빈 온도,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정지가 돼서 운동 에너지 자체가 0인 상태인 거죠. 자,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온 물리학은 이렇게 아주 낮은 0 켈빈 근처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탐구한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저온 물리학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극저온을 얻는 것이 필수적인데, 저온 물리학은 선생님이 배경 지식 할 때 영상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자, 극저온을 얻는 게 필수적이고, 이 극저온을 얻으려고 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자기 냉각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줄을 읽어보자면, 자, 극저온을 얻기 위해서 단열시킨 재료에 가해지는 자기장을 바꿈으로써 냉각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자, 아주 간단하게는 자기 냉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문단에 자기 냉각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줄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뒤에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냉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널리 알려진 팽창 냉각을 먼저 고찰해보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글 전체는 자기 냉각이 주인공인데 팽창 냉각을 먼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쉽게 변하므로,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부피가 확 달라지는 게 표가 납니다. 고체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팽창 냉각에서는 기체가 사용된다 했습니다. 자, 실린더 안에 부피가 V1인 기체 시료가 있고,
시료는 어떤 실험 같은 거 할 때, 검사할 때 쓰는 물질을 전부 시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시 V1인 기체 시료가 있고, 이 실린더의 온도는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열 저장체와 접촉한 상태에 있다. 자, 여기까지는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등온 과정에서 피스톤을 밀어서 온도 T1의 기체 시료를 압축을 하면 외부의 힘이 시료에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체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열 저장체로 전달되어서 열 저장체가 아까 접촉해 있다고 했죠. 자, 전달돼서 기체의 온도는 T1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자, 열을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자, 기체 시료와 열 저장체의 열적 연결을 끊어서 단열된 상태에서 자, 기체 시료를 팽창을 시켜서 부피가 V2로 바뀌면 시료는 팽창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료의 온도가 감소해서 T2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기체 시료를 압축을 합니다. 자, 압축을 하면 외부에서 힘을 가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해준 겁니다. 자, 물리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배운 거죠.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힘을 받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체 시료에는 자, 열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열이 발생되면 지금 아까 앞에 선생님이 체크한 것처럼 열 저장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 저장체로 자, 열이 방출됩니다. 여기까지가 등온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열 저장체로 열이 방출되고 나면 자, 그 뒤에 다시 그 지문에 의하면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자, 열 저장체와 연결 부분을 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열적 연결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열 저장체를 없애버리면 열이 이동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열 저장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열이 갈 장소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열 이동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 기체 시료가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체 시료의 내부 에너지가 그러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감소하면서 기체 시료가 냉각되고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온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단열 과정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자기 냉각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서 어떤 부분에서 팽창 냉각하고 자기 냉각이 차이 나는지 비교하면서 3번 문단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그래프도 같이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자, 자기 냉각의 방법은 팽창 냉각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 같이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냉각에 사용되는 시료는 자, 외부 자기장에 따라 재료의 자기 성질이 변하는 자성 물질이어야 된다고. 자, 자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를 씁니다. 아까 팽창 냉각에서는 기체를 쓴다고 했었죠. 팽창할 때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팽창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야 되니까, 자, 자기 냉각에서는 고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성 물질이 T1의 온도로 유지되는 충분히 큰 열 저장체로 열을 보낼 수 있도록 저압의 헬륨 기체가 열 저장체와 자기 시료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헬륨 기체가 중간에 들어있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압의 헬륨 기체가 열 저장체하고 자기 시료 사이에 들어가 있고, 자, 보통 열 저장체는 단열 용기에 담긴 절대 온도
1켈빈의 액체 헬륨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에서 시료를 둘러싼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시료 외부에 자기장 H1을 걸어주면, 자,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이 시료 내부에 일을 해주어서 아까 팽창 냉각처럼 시료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자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못 같은 거 이렇게 자석에 붙여주면 못도 그 자화가 되죠. 그런 것처럼 시료가 자화하게 됩니다. 이때 시료에서 발생한 열이 헬륨 기체를 통해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열 저장체로 전달되고, 자, 시료의 온도는 T1으로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 과정에서는 열 저장체와 시료 사이의 헬륨 기체를 제거해서 열적 연결을 끊어서 시료의 열 출입을 없게 만들면, 그러니까 열을 끊었다는 거니까 단열이죠, 그죠? 자, 출입을 없게 하고 시료에 걸린 외부 자기장을 약화시켜서 외부에 걸려있던 그 자기장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약화를 시켜서 H2에 이르게 하면 통상적으로 H2는 0입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료는 자석의 성질을 잃는 탈자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탈자화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온도가 T2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그 뒤에 문단에서 다시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4번 문단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다시 보여주고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4문단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냉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실제로 자기 냉각이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상자성체에 대해서 수행한 자기 냉각 전체 과정을 절대온도 T에 대한 엔트로피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엔트로피는 여러 학생들이 그 질문이 굉장히 많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독서라서 이 엔트로피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따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독서에서 필요한 엔트로피는 열의 이동하고 더불어서 그 에너지 감소 정도,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는가, 그 다음에 무효한 에너지의 증가가 얼마나 됐는가, 얼마나 불안정한가 아닌가, 뭐 이 정도를 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상 엔트로피는 대문자 S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질서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한가. 자, 무질서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자, 자기 냉각에 많이 사용되는 이 상자성체에 대해서 수행한 자기 냉각 전체 과정을 절대온도 T에 대한 엔트로피 S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먼저 등온 과정 보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증가시켜서 시료가 상태 A에서 상태 B로 가는 동안,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등온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여기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시료는 자화되면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작아집니다. S가 작아지죠. 엔트로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료를 구성하는 자성 입자들이, 자, 아까 고체 시료 있었죠. 이 시료는 고체입니다. 자, 시료를 구성하는 자성 입자들이 무작위 배열 상태에 있다가, 그러니까 A일 때는 무작위 배열 상태에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자성 입자들은 막 이렇게 그 우리 기체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처럼,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B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됐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얘가 자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시료에
자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화가 일어나면 여기 이것처럼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입자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려면 시료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외부 자기장은 시료에 이의를 해준 겁니다. 자, 자기장을 이렇게 통하게 한 거니까, 외부에서 자기장을 통하게 한 거니까 전기를 통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열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단열 과정을 보자면, 단열 과정에서는 시료가 열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열이 서로 이동하지 못하게 시료가 열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약화시키면, 그러니까 전기를 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약화시키면 시료가 상태 B에서 상태 C로 옮겨집니다. 자, 이렇게 옮겨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료는 내부 입자의 배열이 제멋대로 흐트러져서, 이때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였죠. 그 자화된 상태에서는 정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약화를 시키면 정렬되어 있던 것이 입자의 배열들이 제멋대로 흐트러져서 자성 입자의 자성이 서로 상쇄하는 탈자화를 겪는다고. 자, 동시에 내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쪽에 된다 하나만 지금 빠져 있어서 따로 선생님이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열 과정에서 탈자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내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 대신에 엔트로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물리 교사가 아니라서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멈춰져 있냐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자기장이 약화가 됐다라는 건 외부에서 에너지가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저온을 얻기 위한 거죠. 저온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는 엔트로피가 이 상태로 멈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엔트로피가 점점 이렇게 수치가 감소하게 돼 있는 거죠. 더 낮은 온도로, 초극저온으로 가깝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낮을 때는 무질서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수준만 이해하시면 지문을 읽는 데는 충분하니까,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에서 B로 오는 이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사라졌는데 B에서 C로 이동하는 이 과정은 단열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온도는 떨어지고 엔트로피는 그대로 멈춰져 있고 온도는 저온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내용이 좀 여러분한테 더 복잡하게 보였을 텐데, 이 자기 냉각의 단열 과정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단열 과정에서 전기를 끊는 부분이 있었죠. 자,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줄일수록 시료의 온도는 더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낮은 온도죠. 자, 초극저온을 낮은 그 온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줄여야 더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를 0테슬라로 줄이면 시료의 온도는 0켈빈 온도에 도달해야 할 것 같지만, 자, 시료 내부의 입자는 외부 자기장에도 그 입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자성 입자들이 미치는 자기장,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전기를 끊어도
내부에서 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부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시료의 온도는 여기까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수업 시간에 이건 이야기해 준 거죠. 이 켈빈 온도가 우리 일반적인 그 섭씨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도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73.15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단위는 또 똑같이 1만큼 이렇게 올라가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거 그려줬던 건데 우리 섭씨 생각하는 100도씨는 켈빈 온도로 따지면 373.15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1단위로 변하고 자 우리 그 영도는 273.15 켈빈 온도가 되고 여기서 켈빈 온도에서 0도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273.15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시료의 온도가 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낮은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자, 여기 방금 나온 것처럼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내부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최대한 줄여서 그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료로 쓰는 이 상자성체를 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자, 상자성체이면서 동시에 자성 입자 밀도가 낮으면 이렇게 더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성 입자들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많이 안 생기니까 최대한 더 낮은 온도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밀도를 낮게 만들고 자성 입자 사이사이를 자성 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물질로 자성 입자가 없는 물질로 그 채워가지고 고체 상태에 이제 염을 써서 이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자성 입자인 철이온이 비자성 물질 사이에 드문드문 이제 분포하고 있는 황산 제이철 아모늄 12수화물 자 그리고 CMN 염 자, 이 두 가지가 이 조건에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황산 제이철 아모늄 12수화물은 0.5T 그러니까 요 그 아주 낮은 그 외부 자기장 그 다음에 1켈빈 온도의 온도에서 시작해서 0.09K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진짜 낮은 데까지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자, 또 자, 여기 B로 표시된 얘는 자성 입자인 세륨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너무 엄청 작아서 이 A에 있는 얘보다 더 낮은 그 0.5T의 외부 자기장인 경우에 1켈빈 온도에서 시작해서 0.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훨씬 더 낮은 온도를 얘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이 많을 때는 항상 이거 잘 정리해서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이 A에 나와 있는 이 시료와 B의 시료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더 났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성 입자는 각각 이제 그 A에 있는 애는 철이온이었고 얘는 세륨이온이었죠, 그죠? 근데 자성 입자의 밀도가 이제 A에 있는 얘보다 그 B에 있는 얘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밀도가 더 낮고 내부 자기장 세기도 A의 얘보다는 훨씬 더 그 내부 자기장 세기도 더 낮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자 이런 조건에서 똑같은 이 조건에서 그 A의 경우에는 0.09 켈빈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0.01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성 입자의 밀도나 내부 자기장의 세기 같은 조건들 때문에 B가 훨씬 더 낮은 온도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거. 자,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읽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워낙 질문이 많았고 꼭 한번 그래프에 대해서나 이 뒷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올려두니까 이거 보고도 잘 모르겠는 친구는 또 개인적으로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